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39분, 오늘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FOMC 금리 인상,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이 바로 내일 밤입니다. 내일 12시를 넘어가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5일 새벽 3시에 잡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시간봉 비트코인 원화 차트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히 지금 바닥을 오래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여기를 일단은 깨지를 않고 있는 모습이고, 중요한 건 어제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이제는 충분히 이때 4월 초반부터 떨어진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이 횡보 박스를 5,100만원을 일단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물론 한번 줬지만은 이건 약간 기술적 반등에 가까웠고, 이후에 바닥을 재차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지점이다.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우리가 확실히 바닥을 좀 탈피하는 모습, 그러니까 쭉 이제 추세를 이제 유턴하는 모습이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지점을 일단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지점까지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 자리에서 일단 여기 정도는 좀 가볍게 뚫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 밤에 나스닥이 또 한번 상승 흐름을 좀 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인 상승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일봉 기준으로도 지금 3일 연속 양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적산병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데, 바닥권에서 양봉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주는 흐름 자체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반대되는 게 흑산병 음봉 3개 뜨는 건데, 그건 이제 안 좋은 시그널로 일단은 받아들여지지만은, 일단은 지금 양봉 3개 바닥권에서 몸통이 얇다, 그만큼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죠. 약간 요 구간에서도 몸통이 굉장히 좀 얇았던 그런 이제 봉들이 좀 다다다다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구간도 어느 정도 다다다다 좀 형성이 되다가 한번 찍었다가 크게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게 어제 나스닥 여러분들, 자 5분봉이에요. 5분봉 5월 2일 월요일에 나스닥이 딱 열리면서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나스닥 바닥 찍었다가 바로 올려줬어요. 바로 올려줬는데 내리고 올리고 가는 척 하다가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여기 저점까지 깨버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나스닥이 지옥의 무빙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몇 번 치더니 그냥 여기 고점을 그냥 뚫어버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나스닥의 무빙이 진짜 역대급 무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렸다가 지옥 한번 보냈다가 다시 여기 고점을 뚫어놨어요. 지금 여기 고점을 뚫어놨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놨다라는 거는 아마 오늘 이런 식으로 뭐 요런 식의 이제 앞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스닥이 이제는 진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어제 심한 무빙이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2시간 봉을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보면은 초반에 흔들어대다가 빠졌다가 막판에 이제 퍼올릴 때 상당히 크게 퍼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1.6%의 양봉 반등을 주면서 봉이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 이 정도의 양봉 마감을 해줬다는 건 요 그림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요때부터 쭉 거의 2주간의 상승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의 상승 랠리, 충분히 나스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비트코인도 충분히 앞으로 있는 2주의 기간 동안, 이때부터 이때까지 올라갈 때 정확하게 2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충분히 한 5월 20일 정도? 한 5월 20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나스닥 흐름에 맞춘 안도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오늘 알고랜드가 여러분들 지금 월드컵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연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 언제 있냐? 겨울에 합니다. 11월 21일부터 이제 대대적인 전 세계의 축제.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으로서 월드컵이 있는 해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하도 코인만 보고 살다 보니까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월드컵이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근데 이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로서 물론 여러 가지 대기업들, 현대 자동차도 있겠지만, 알고랜드라는 이 블록체인 기업이 피파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후원자가 되고, 이 피파에다가 알고랜드가 이제 광고, 미디어 노출 등 여러 가지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알고랜드가 지금 피파 빔을 맞고 있는 거예요. 피파 빔이 터졌다. 여기서 쭉 터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좀 그리고 있죠. 근데 이 알고랜드가 시가총액이 현재 이제 6조 정도 되는데 피파의 공식 후원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타르 월드컵이 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좀 친환경 월드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현대 자동차도 전기차 앞세워서 약간 이제 탄소 중립화 그런 친환경 컨셉, 그 다음에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블록체인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는 길이 맞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알고랜드가 좀 힘을 써서 이 피파의 공식 후원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빔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털어내면서 여기 어느 정도 올리다가 계속 지옥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요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 그리고 피파가 아무 회사나 선정을 하지 않거든요. 이 알고랜드라는 이 회사가 이제 그 피파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될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여기도 보면은 장대양봉 주고 음봉 하나 섞었다가 연속으로 더 갔죠. 그럼 여기서도 쏘고 이 부담감, 이 매물대 여기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또 팔고 나가는 단기 트레이딩 물량도 좀 빠져나가고 하면서 음봉 하나 섞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재차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한 11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물론 눌릴 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올려 쏘는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 900 언더에서 875, 850, 825 뭐 요 부근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950을 어떻게 뚫어내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알고랜드가 여기서 끝날 재료는 아니다. 한 1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 정도로 큰 재료가 지금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고랜드의 상승이 단순히 알고랜드만의 또 호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피파를 공식 후원하는 이 블록체인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호재입니다. 전체의 호재. 그래서 알고랜드가 좀 큰 건을 하나 해냈다.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침체돼 있던 이 분위기, 이 초상집 같은 비트코인 시장에 한 줄기 또 희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식 축구 NFL이라든지 NBA 프로농구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스포츠 이런 행사들과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알고랜드가 한번 쐈기 때문에 알고랜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사놓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나스닥의 무빙이 중요한데, 일단 나스닥 선물 현재 0.05%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어제 하도 세게 막판에 이제 쭉 올려놓고, 여기 보시면은 지옥 갔다가 막판에 쭉 올려놓고 지금 살짝 눌리는데, 이거는 아마 조금 눌리다가 본장 개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2차 상승이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나스닥 선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따 나스닥 본장 개장했을 때도 충분히 오늘도 상방을 바라볼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기술주가 전부 다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고, 넷플릭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3.7% 정도 올랐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낙폭 과대주를 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매우 좋은 종목들을 지금 살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돈을 넣기 좋은 시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5월 내일이죠. 바로 내일 밤 새벽 3시에 연준 파월 의장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릴 텐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막상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소멸이죠. 악재 소멸로 인한 상방 빔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제 나스닥이 그 정도로 막판에 쏴준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좀 빌빌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어제 여기서 흔들다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비트는 못 갔죠 지금. 왜 비트는 더 못 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한번 떨구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항상 좀 떨구고 가는, 한번 바닥을 찍고 가는 그런 무빙은 항상 나왔었는데, 아마도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지금 잘 쳤지만은 오늘
그 어제 오늘까지 반등을 어느 정도 쳐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푹 빠지면서 쌍바닥을 굳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비트코인도 지금 올라갈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아직까지는 FOMC에 대한 공포감과 우려감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항상 보통 여기도 보면 쌍바닥 그려주고 여기도 보면은 쌍바닥 그려주고 요런 식의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쌍바닥을 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는 지금 굳이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한번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다 털어주기, 여기처럼 찍고 올리는 무빙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한번 빠지더라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알아서 올라갈 건데 빠지면은 굳이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제자리 찾아오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파는 올 수 있지만은 충분히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개미를 쭉 다 털어내고 다 죽인 다음에 지옥 갈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판에 새벽 4시부터 올렸어요. 1시간 만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빠지고 올린 거로 따지면 거의 2%를 1시간 만에 올린 거예요. 이거는 개미를 다 죽여놓고 다 털어내고 다 뒤지는 척했다가 그냥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냥 강력하게 매수로 긁었다는 건데, 이런 무빙 자체가 원래 바닥에서 많이 나오는 무빙이죠.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충분히 지금 구간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고랜드 선수가 좀 치고 나가는 상황이고 쉽게 안 죽죠. 쉽게 죽을 재료가 아니죠. 피파의 후원세가 됐다는 재료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자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점 찍은 구간 있죠. 일단은 여기를 우리가 중요한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저점 지금 912원이거든요. 912원. 그러니까 91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880, 840까지 일단은 흐르면서 언제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흐르다가 옆으로 이제 일직선으로 가는 모습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고, 만약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끈다. 시간을 오래 끌고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950짜리를 뚫어내게 되면은 한 팔을 더 쏠 수 있는 거죠. 재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알고랜드를 오늘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오늘 단타 매매를 진행하실 분들은 알고랜드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크로노스 이런 것도 워낙에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위믹스도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죠. 위믹스도 시가총액이 지금 3,800억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위믹스는 어차피 게임을 계속 발매를 하고 또 위메이드가 신경 쓰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빠졌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조금 해도 충분히 이 자리까지 6,000원짜리까지는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규모로 알고랜드가 지금 반등을 쳐준 영향인지 몰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네임드 코인들 있죠. 코스모스, 세타라든지 네오, 폴리곤, 이런 좀 비중 있고 몸무게 무거운 코인들, 폴리곤 지금 11조짜리입니다. 11조짜리 이런 코인들이 현재 바닥에서 어느 정도 양봉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요거 지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잡코인들만 막 올라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무게감 있는 묵직한 코인들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제2의 알고랜드를 일단 찾아야겠죠. 자, 그 전에 일단 어제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빠졌고 우리가 충분히 한번 접근해볼만 하다. 여전히 카카오라든지 재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해외 거래소 상장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휴먼스케이프가 어제 말씀드린 지점 350원대 말씀드렸죠. 지금 350원대 어제 대략적으로 요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올라왔고, 저는 휴먼스케이프가 이 정도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줬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자로 푹 빠졌다가 쭉 빠진 거를 그대로 다 회복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다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800억대요. 충분히 작업질을 해서 작전으로 시가총액 5천억대까지는, 4천억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날려보낼 수가 있을 때, 그랬을 때 600원 정도는 찍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여기서 쌍고를 그리고 내려온 거는 안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많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기서 바로 되돌림을 주는 거를 봐서는 일단 이 당시에는 카카오에서 이제 인수해간다? 아니다! 그런 페이크 드립이 나오면서 빠진 거긴 한데 많이 안 빠지면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휴먼스케이프의 특징상 중간중간에 뭐가 없죠. 뭐 보통 이런 게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그냥 평이하게 가다가 대자로 한번 쏘고 죽었다가 평이하게 가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위로 가려다가 죽었는데 충분히 요런 식의 무빙도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이 매수세 자체가 요 구간을 이제 바닥으로 삼아서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바닥 찍고 올린 자리 요 자리가 이제 한 330원대 그 정도 자리가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눌려주게 되면은 저는 휴먼스케이프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여기서 좀 눌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보통 올린 기간으로 좀 보는 게 좋아요. 한 3일 정도 잡고 2, 3일 정도 잡고 눌리는 걸 보고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요런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휴먼스케이프로도 먹을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리고 오늘 업비트 BTC 마켓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알파체인 요런 게 상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페이코인이 지금 날아가고 있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무지막지하게 찍었다가 그거를 지금 다 되돌려 놓고 있어요. 지금 거의 30% 정도가 올라와 주면서 개미를 이제 털어냈다. 진짜 털어낼 만큼 털어낸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알고랜드랑 지금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과매도 패닉셀을 주면서 특히 올렸다가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패닉이 오면서 손절 나가고 비트코인 안에 울면서 떠나면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다 털렸으니까. 이 구간에서 페이코인도 진짜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서 희망 한번 줬다가 여기서 이제 지옥을 보내고 근데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봉만 봐도 이 추세를 여기서 한번 돌려준다고 했을 때 중간 지점까지는 돌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코인 시장의 알트코인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랜드라든지 페이코인처럼 심하게 떨어진 코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코인들을 좀 찾아봤을 때 아무래도 좀 샌드박스를 좀 빼놓을 수는 없겠죠. 메타버스 대장 주고 여전히 가상 랜드, 가상 토지 자체가 잘 팔리고 있고 특히나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 자체가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향후 미래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고 테마의 시작 단계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샌드박스가 지금 시총 3.2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월봉을 보시면은 진짜로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다 받고 양봉을 줬는데 또 한 번 더 박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 직전 음봉 정도는 먹어주는 4,000원짜리까지는 올려쳐주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샌드박스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딛고 지금 크게 올린 자리를 지금 정확히 다시 딛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요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샌드박스 2670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670원에서 그래도 이제 오늘 많이 올랐죠. 2745원까지는 와줬지만은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뭐 걱정할 건 없고 아직 비트가 제대로 안 쏘니까 이 샌드박스도 굳이 지금 구간에서 뭐 반등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반등을 좀 크게 나왔을 때 여기서 보면은 꼬리로 아래 꼬리로 이렇게 달고 나서 이게 두 번 쌍바닥을 여기를 찍고 이런 식으로 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한 번을 더 찍고 여기를 한 번을 더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이 샌드박스도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 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도 주봉을 보시면은 진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떨어졌고 특히나 요 구간에서 여기를 이제 아래 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을 완전히 줘버리면서 그러니까 직전 저점까지 이탈시킴으로써 패닉을 준 다음에 그걸 받아먹으면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여기를 다 돌려놨고 오버슈팅이 좀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이 자리를 지금 홀딩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아발란체도 앞으로는 좀 요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발란체 해외 차트입니다. 해외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구간, 이제 여기 구간을 이제 찍고 여기서 이 정도로 주고 계속 안 내려왔던 구간인데 여기를 다시 내려왔어요. 이 구간이 이제 53달러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52.95달러인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직 54달러도 안 깼기 때문에 아직 저점을 안 깬 겁니다. 직전에 어떤 그 최저점 구간을 아직 깨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요 정도 급의 좀 대규모 반등이 한번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히 한 80달러 이상까지 좀 쳐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물론 여기서 잘 갔지만은 그 이하로 쭉 빠졌다가 여기까지 주고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니어 프로토콜도 좀 기술력이 있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개발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담아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고 여기도 여기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으면은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상승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콘 같은 코인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담아볼만 하다. 지금 바닥을 찍고 대량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서 좀 갈라고 했는데 비트가 빠져서 좀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한 1600원에서 2000원짜리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는 코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코인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 K코인들이, 이 김치 코인들이 한번 올해 좀 제대로 펌핑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정부가 굉장히 친코인적으로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아이콘 같은 코인도 지금 우리가 담아볼만 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도 지금 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더 우리가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1000원 정도 근데 이제 저는 1200원에서 1400짜리를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이제 플로우랑 세럼 한번 볼 건데 단기적으로 여기 바닥을 지금 찍고 여기를 찍고 5625원을 찍고서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다른 코인들이 뭐 알고랜드라든지 페이코인이라든지 조금 수급이 쏠리는 모습 때문에 못 가고는 있지만 이제 플로우도 충분히 갈 때가 됐죠. 충분히 갈 때가 됐다. 지금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이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 나올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플로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는데 비트코인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세럼도 이 정도로 좀 빠졌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시 가야죠. 다시 올라가야죠. 지금 이 정도 자리까지 빠진 거는 거의 올리기 직전까지 그냥 그대로 다 뺀 건데 이 세럼이라는 코인의 특징이 이 세럼은 뒤에 샘 뱅크만 프라이드 FTX 사장도 있고 알라메다 리서치 애들이 좀 움직이는 코인인데 이렇게 세게 준 다음에 인정 사정 없이 빼버리고 세게 주고 인정 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빼버리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바닥권에서도 약간 나오는 패턴인데 잘 갔다가 그냥 다 빼버리는 거. 그러니까 올린 거 다 빼는 게 이 세럼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내린 거를 또 다 올리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무빙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긴 했지만은 딱히 거래량이 뭐 터져주면서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세럼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알트코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보면은 일단 상위 100개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보시면 또 샌드박스를 많이 샀어요. 루나, 시바이누 1인치 요런 식으로 1인치 요런 것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1인치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담아볼 만한 위치죠. 지금 구간은.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가 10년 내에 암호화폐 사용자는 10억 명에 이를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지구촌 인구가 70억인데 그중에 7분의 1이 결과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 경제로부터 창출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진정한 암호화폐 회의론자를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 같은 사람도 이 암호화폐를 추상 미술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추상 미술을 수집을 한다. 그림에 왜 $10,000,000의 가치가 있냐? 가치는 보는 사람이 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그냥 그린 그림일 수 있지만은 그 그림이 인정을 받고 그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그림이 특히 추상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피카소 그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리죠. 아 이거는 나도 그릴 수 있다. 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그림의 어떤 예술의 틀을 깨버리는 파격적인 도전이자 새로운 시도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능을 또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시타델 헤지펀드도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입하겠다는 거죠. 또 글로벌 자산 운용사 PGIM의 CEO도 암호화폐는 위대한 핫스팟이다. 이렇게 칭찬을 또 했고, 아르헨티나의 최대 은행 방코 갈라시아에서도 암호화폐 내종 거래 서비스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최대 시중 은행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요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국내 최대, 이 아르헨티나 최대 규모의 은행에서 한다라는 거는 그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막 은행에 와가지고 비트코인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이게 아르헨티나만 하냐? 그 주변에 브라질이라든지 중남미 국가들 나아가서는 이제 뭐 아시아,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나중엔 다 보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펀드에 얼마 넣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테슬라가 얘기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는다. 우리는 비즈니스나 시장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이제 12.6억 달러, 한국 돈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빠지는 모습, 옆으로 빼는 모습, 오늘은 굉장히 움직임이 제한적이죠. 근데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는 굉장히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나스닥이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무빙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 움직임을 봐야 되겠고,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 근데 많이 빠지지는 않는 걸로 봐서 음봉을 어느 정도 좀 띄우고 있다가 10시 반에 장이 개장하면은 아마 위로 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어제 막판에 올린 힘 자체가 굉장히 세게 들어 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치다가 2차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런 그림을 충분히 그려줄 수 있고, 요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도 밤 시간대 10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 새벽에 있는 FOMC 금리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장기 홀더들, 기관 투자자들,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사놓고 팔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 자체를 쓰질 않죠. 어차피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버리면 되니까. 결국에는 개미들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떠나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알고랜드 보십시오. 이 구간에서 떠났던 사람들,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못 견디고 이제 떠나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 블록체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험난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 움직임을 따라가려고 하고 해외 선물 움직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시장의 본질, 차트 분석이라든지 거래량 분석, 재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고 그로 인한 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단 전화번호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딱딱 잡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요거는 이제 연도별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입니다. 10년 전, 9년 전, 8년 전, 7년 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10년 전에는 $5였지만은 가격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올해 가격도 내년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좀 빠지는 구간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넘어서는 상승. 여기서는 $8,900에서 $56,000까지 찍고 빠졌다가 어쨌거나 계속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보시는 지표는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이 달러의 강세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보통 지금 고점 자리 왔거든요. 이 고점 자리를 오게 되면 항상 내려박았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치솟았습니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대급의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고점을 찍은 구간이고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이제 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자산 지급 결제 요거를 또 하나의 정책으로서 가져가는데, 현재 국내 코인 중에서 가상자산 결제 상용화에 성공하고 법적 심사를 받는 서비스는 페이코인이 유일하다. 그랬을 때 이미 상용화된 페이코인이 제도권 편입에 성공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페이코인이 한 30% 정도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옆으로만 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밤에 있을 FO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나스닥의 움직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어떤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시점에서 방향성이 좀 크게 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가 좀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될 수 있고, 5월 달은 어쨌거나 상방으로 짧게는 이제 한 2주 정도의 상승, 그 정도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 좀 더 이 시장 친화적인 뉴스들, 현물 ETF 관련 뉴스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제 트위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합쳐졌을 때는 이 정도 급의 상승도 한번 이제 터질 때는 됐다. 너무 못 갔거든요, 그동안에. 너무 못 갔기 때문에 한번 터질 때가 됐다, 이런 게 한번 나올 때가 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많이 힘드셨던 만큼, 버티셨던 만큼 그 이상 3배, 5배 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내일은 비트코인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